발동시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88, The Far Country, 머나먼 서부, 1954년, 제임스 스튜어트하고 안소니만 콤비의 영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끝부분이 조금 더 다른 장면이 개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여자한테 소를 팔면 안 됐어요 하면서, 왜냐하면 이쪽, 맞은편 쪽하고 친한 사람이잖아요. 네, 하민이는 옛날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그, 늘 이익을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언제 줄 거냐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광산 이런 거 처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들 돈 중에 일부를 어떤 사람이 광산을 팔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살게 해서 이제 얼떨결에 이제 제임스 스튜어트가 광산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월터 브레넌이 있다가 아니 우리 소만 팔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유타에 가서 목장 사서 정착한 다음에 그런데 또 광산이라고 나 이제 안정을 취하고 싶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삽 들고 네, 여기 광산에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도 광산이 이렇게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개논이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불안하다. 아, 여기 정리하고 또 딴 데로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번에 있던 장소 있죠. 글로 넘어가면 스케그웨이 무조건 너를 갖다가 교수형 시키고 말겠다고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부근에서 개논이 그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디안이 가르쳐 준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스케그웨이라는 도시를 안 통과하고 사실 그거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 불가능한 그런 어떤 정보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루브가 도와줄 것 같은데 루브한테 물어보면 어때? 그러니까 맨날 못 믿는 겁니다. 너 루브한테 또 이 벤 얘기했다가 또 말이 막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그런 부분을 늘 본인은 이제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벤이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마음 안에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지 말고 이건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격의 차이인 거죠. 배는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걸 좋아하고 그 안에서 좋은 사람, 특히나 루브나 그리고 아까 르네나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사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튜어트 방식의 삶에 적응하기가 그 몇십 년을 적응해도 그게 맞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 다른 사람은 믿지 않지만 너 하나 이렇게 파이프 물고 내가 불 붙여줄 테니까 나랑 그냥 내 말에 따라. 그 안에서 이제 또 안주하는 거죠. 네, 그리고 피아노가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바 거기에 가자고 얘기해요. 제임스 스튜어트도 박수를 쳐주고요. 너무 토속적이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다시 해도 이제 여기에서도 서서히 죽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위험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안관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보안관이에요. 곰털 같은 거 입고 나타난 사람 같은. 그런데 자기가 이 여러 구역이 너무 넓어서 여기 자체를 자기가 커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정도 되면 그때 정식 기관이 여기 오게 되면 그런 문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사람들이 광산 주인이고 해도 그런 서류를 나중에 이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을 할 기간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무법천지인 거죠. 거기에서 유일한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람이 저 보안관인데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서 여기까지는 자주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보안관 하나를 뽑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가 무법천지니까 어때요? 그 개논이 이 지역을 장악하기에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 정식 기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얘기합니다. 총을 진짜 잘 쏘는 보안관으로 추천을 하는 거죠. 누굴 추천합니까? 당연히 제프를 추천하죠. 그런데 저렇게 등지고 나갑니다. 난 사람들 일에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루브가 보안관이 됩니다. 네, 또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빨래나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좀 정착해서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또 떠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분위기를 읽은 거죠. 내가 안 간다고 해도 가겠다는 거야. 나 여기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를 따랐는데 사실 이런 사람 우리가 만나기 힘들잖아. 그동안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난 그냥 여기 정착하고 싶은데 나 여기서 정착. 예, 그리고 리니스도 있고 리니스가 르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브도 있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사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는 못 사. 이런 어떤 그 대사가 월터 브레넌 벤의 대사인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커피가 너무 네, 하민인에서 커피도 사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거 상관이 없는 거죠. 제임스 스튜어트는 하민이네가 예전에부터 그 아주 토속적인 피아노를 갖다 등장시킨 거기고요. 근데 그냥 여기서 사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이제 드디어 나타난 거죠. 야, 너 돈 많이 벌었다며 하면서 나한테 돈 줘야지. 이런 부분으로 나오고요. 바로 뒤에 메이슨이라고 총잡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한 명이 등장하는 거죠. 네, 그냥 우린 커피 사가지고 떠나면 된다고 해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이 벌어집니다. 저 누굽니까? 저 아까 바로 전 영화 분노의 강에서 선장 역할을 했던 우리의 슈비 존슨이죠. 그런데 금광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기 금광 앞에 소유 딱지를 갖다가 찢어버리고 자기 걸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내 건데 그러니까 쳐다봅니다. 근데 그냥 쏘아서 죽여버립니다. 네,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기관이 성립되기 전에 모든 금광들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붙여 넣는 거예요. 누가? 개논의 부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등록할 때 기관 생기면 너희들 등록해봐. 너희들께 등록이 되는지 하면서 나도 등록할 거야 해서 모든 금광을 다 자기 소유로 빼앗아 버리려고 온 거예요. 개논이. 네, 그러면서 네. 근데 그때 이 보안관이 들어오는 거죠. 루브가 보안관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죽인 거냐. 그런데 여기를 막아서는 거죠. 그러면서 네, 대적을 하면 100% 죽잖아요. 그렇지만은 대적을 할 두렵죠. 네, 그런데 총벨트 풀어요 하면서 이제 도발을 합니다. 보안관처럼 하려고 그때 막아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목숨이나 구하라고. 네, 네, 그러면서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너 죽게 차라리 놔두는 게 나았다. 그런 모욕을 루브한테 주다니 너 실망이라고 또 이제 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명은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용주의면서 나름대로 제임스 스튜어트의 철학을 이해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또 여기가 무법천지가 됐잖아요. 과연 무엇에다가 어떤 법에 기대냐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철학이 보면 상당히 인생에서의 어떤 선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선택의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랬을 때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걸 회피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느냐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어떤 결정이 남겨 있는 거죠. 스튜어트의 행동은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인 행동이긴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뗏목 정말 갈 수 있어 하니까 뗏목하고 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 밀가루 가지고 왔어 하니까 나 커피 네 모투 커피를 갖다가 네 충분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네
이거 보세요. 커피를 2파운드 더 사왔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어때요? 뭔가를 갖다가 그 커피를 사러 갈 때 떠들 수가 있잖아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제. 네, 이 얘기를 듣고, 네. 하면서 낮에 마을로 가서 이때 불안한 겁니다. 빨리 떠나야 언덕 위에서 유타에 가서 목장을 하면 난 1시간에 한 잔씩 커피를 하고 커피 너무 좋아하니까요. 근데 어때요? 안타깝게도 저 언덕 능성이에 누굽니까? 네, 저렇게 월터 브레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네, 네, 맞고 거의 즉사를 시키는 거죠. 네, 돈을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처절하게 이제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끌고 거기서 오는 겁니다. 네, 이어지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저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틀림없이 둘 다 죽였다고 했는데 저렇게 오는 게 월터 브레너는 죽었고요. 그 보고를 합니다. 죽였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마저 저런 건 죽여야 돼 하는데 저 벨 소리가 너무 싫어.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르네가 아버지가 의사고 본인이 워낙 의사 공부를 아버지 옆에서 책 끼고 들었으니까 웬만한 치료는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봐주는 거죠.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도와주죠. 네,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리 잠깐 비켜달라고 하니까 잠깐 비켜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그냥 분노하는 거죠. 질투지 뭐 하면서 얘기하고요. 근데 이 여자가 이럽니다. 나 당신 정말 좋아하는데 나도 여기 싫으니까 우리 그냥 같이 떠나자. 그리고 나도 떠나고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면서 네, 이렇게 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어떤 부분까지 막 보여주면서 분노를 그 안에서 폭발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광산 자기 소유라고 붙어 있겠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너희 그렇게 등록해봐. 내가 등록하면 너희 그게 무슨 종이 조가리지.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보안관은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술주정뱅이가 돼 있는 겁니다. 국가에 제출했나요? 아직 기간이 섰나요? 나도 제출할 건데 너희는 어떡할래? 보안관 하니까 이제 중후하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목숨을 구하는 게 낫다고 네가 그랬지. 자, 우리 꼴 봐라.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죠. 그리고 조롱당하고요. 네.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우리 같이 떠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 마을을 등지고 이 사람들도 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학교랑 교회 지어서 마을 만든다면서요. 그거 생각 어떻게 됐냐고요. 하면서 본인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결심을 하는 거죠. 와서 네, 드디어 붕대를 풀고요. 총을 라이플, 장총을 들고요. 그리고 앞에 완전히 자기 거로 해서 만들라는 앞에서 너희들 네. 안 하나 안 떠나 하면서 이제 강렬하게 저 장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죠. 파란 어떤 뒤에 배경에 그러면서 이제 전장으로 향하는 거죠. 네, 드디어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치닫게 되겠습니다. 연출 자체가 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제 등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다 접수가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때요? 어떻게 등장을 할까요? 한밤입니다. 밤에 그 저 작은 종소리. 둘이서 이제 대비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총을 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 제임스죠. 그러면서 이제 저 둘을 처리를 하고요. 네. 메이슨을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또 한 명도 처리를 했고요. 얘기합니다. 메이슨 당할 줄 알았다고. 네. 이제
걔는 이러니까 아, 안 죽었구나 하고 안도하는 거죠. 넥슨이 죽을 줄 알았어 하면서 이제 1대1의 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를 쓰는 거죠. 저 반대쪽으로 가서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걸 바로 론다가 봤죠. 이때 이제 론다의 사랑이 진심인가 아닌지는 알게 되겠죠. 론다가 그걸 막다가 론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왜 바보, 나 같은 놈 때문에 왜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부분 대사도, 왜냐면 저기서 뭐 당신을 사랑해서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여자도 자기의 마음이 왜 여기로 가는지, 자기의 공허감이 왜 이쪽으로 가는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하면서도 왠지 이런 어떤 고독한 존재로서의 제임스 스튜어트의 모습이 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임스 스튜어트하고 같은 아무도 믿지 않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얘기를 할 때 저도 사람을 한번 믿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 때문에 자기의 모든 부와 모든 걸 다 날린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스튜어트도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한때 한 여자를 믿은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는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어떤 고독한 소외감으로서 서로는 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니까 마지막 대결은 저렇게 누워서 대결을 합니다. 엎드려서. 저를 배경으로 해서 저렇게 완전히 그 인생의 바닥, 어떻게 보면 그 저 사람은 삶의 바닥이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신뢰하지 못한 그 바닥으로서의 제임스 스튜어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도와주러 온 겁니다. 사람 전체를 우리가 상대는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네, 다시는 오지 말라라 그러고 네, 이 장면 되게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때요. 저 월터 브레넌이 그 선물해준 그 작은 방울을 이제 떨렁떨렁 한번 울려봅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요. 이 영화 생각보다 많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사회에서 개인의 그 혼자만의 고독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사회와 떨어져서 혼자만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사회와 개인 그런 문제도 아주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제임스 스튜어트가 개입을 해서 문제는 해결했지만 거기에 제일 큰 희생양이 있습니다. 월터 브래넌이잖아요. 월터 브래넌이 만약에 제임스 스튜어트와 같이 이렇게 생활을 안 하고 어느 정도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아마 그냥 보통의 확률일 경우에는 그대로 행복하게 생존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이 인물 사회에서부터 등을 돌리고 이 인물은 항상 보면 사회에서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추방하고 격리시켜야 될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위험을 제임스 스튜어트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월터 브래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결국은 그 죽음 자체는 제임스 스튜어트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월터 브래너는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깨우침을 얻게 돼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평화를 가져다 준 또 수단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이 영화 안에서는 그 한편으로 보면 저는 보면 헐리우드 영화가 가진 이런 마지막 결말에 그 해피엔딩 부분이 있으면서 여러 또 그 부조리한 부분들까지 많이 생각을 하고 하나의 그 헐리우드적인 엔딩 안에서도 다른 많은 해석을 줄 수 있는 영화의 깊이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수작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화를 이끌어오는 어떤 방식에서 뭐 대자연을 움직이는 그런 특유의 그 시선 같은 것부터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 이야기의 리듬을 갖다가 조절해가는 이 정도면 제가 어디서 해서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근데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 영화를 아주 폄하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 각자의 다 판단이겠죠.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또 다른 수작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좋은 감상 되셨으면 늘 그러시듯이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